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조금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죠. 반등 오니까 추가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신규로 사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 많을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제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하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전화 상담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고민들을 전화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가 많이 오시는 동안 또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1%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코스피가 약 1.05%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내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든지 또는 내 종목이 손실률이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본전을 찾는다든지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냥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미국장이 아직까지 크게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과 그리고 중국 경제의 다시 성장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다시 중국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면 이거 괜찮지 않을까, 시장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지수가 빠져내려갈 이유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앞으로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들과 기대감들도 많이 생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 수급들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매도하면서 나가고 있다 라고 평가하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매수가 아직까지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장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희망감과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을 딱 깨놓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결국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2150포인트와 25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50포인트라고 하는 이 저점 자리가 무너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관망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예상치 못한 악재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라던가 그리고 결국은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이 유가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든가, 또 마이클 버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또 정점을 찍을 수 있다,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그 금리가 올라온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빚 없이 살아가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을 거의 다 내놓고 살고 있는데 이자를 갚는데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부 다 섞여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여기서 증시가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가게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리고 약간 기대를 하게 만들기 위한 상승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지금 느꼈는가라고 하면요, 사실 공포감을 느꼈다기보다는 허탈함을 느꼈겠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않네, 그래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직까진 깔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추가 하락이 한번 더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를 때려 맞추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시장의 원리상 여기는 한번 추가 하락이 나와줘야 개인들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물량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싼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알만한 자리에서 함부로 매수하지 못할 만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누구나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함부로 조금 매수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추가 하락이 있을 것 같다, 바닥을 이렇게 얌전히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뻔한 바닥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추가 하락이라든지
매수라든지 악재를 들먹거리면서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행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태가 나오는지 않는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올 상반기죠. 1월에서 2월 정도에는 그 저점이 한번 나와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2000포인트를 건들거나 그 근처까지 한번 근접하는 어떤 또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면 사실 조금 더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자, 호랑이의 자세로 살짝은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기까지 논스톱으로 일직선으로 빠져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단기 반등을 주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 반등이 조금 나와주면서 추세를 살짝 올려간다고 하더라도 23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오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거고 그 자리가 되면은 또다시 빠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파동을 보면서 2100이 저점이 될지 또는 그 이하가 될지를 그때 돼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거 보고하자라는 그 개념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해두신다면은 지금 종목을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그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지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최대한 여러분들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올해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될 건 뻔합니다. 부동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을 시키겠다, 경착륙을 막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동산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느냐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그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에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부동산 문제도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금융 리스크가 우리나라에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 올해는 사실상 금융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장세보다 많이 대응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최저점에 가깝게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최고점에 가깝게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와야 되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려오는 이 하락은요. 역시 기회가 된다 생각을 하고요. 상승마저도 기회다. 어떤 기회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후가 좀 더 큰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올해 여러분들이 이 변동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어떤 큰 하락을 맞으면서 어떤 위기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올해는 실물 경제와 이 주가 간의 괴리감이 많이 사라지면서 그게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주가는요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거품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해 반영이 될 내용이 경기 침체와 금융 리스크일 텐데요. 그게 선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는 아마 내년까지 또는 내후년까지 안 좋겠지만 주식시장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바닥이 지금 이 2100포인트가 아니라 저는 그 아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은 올해도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게 증시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가지고요. 지금 시장은 역시 단기 반등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경거망동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전화로 상담을 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뱅크요. 26,000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상담의 프레임이라든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점쟁이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올해는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올해는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방식을 주식시장의 점쟁이들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점쟁이 생각을 하면서 본전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방법이에요. 본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반등 나오면 나갈 수 있는 거고 반등 안 나오면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때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카카오뱅크라는 이 기업의 흐름과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시청자님이 뭘 할 건가가 중요해요. 주가가 지금 하염없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단기 반등이 나오면 시청자님은 탈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 올까요가 아니라 내려가면 뭘 해줘야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올라갔을 때도 뭘 해줘야 내가 팔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건가가 더 중요하지 가만히 있으면 본전 올까요? 라는 그런 약간 무책임한 그런 질문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른 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질문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 돈을 책임감 있게 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런 기업을 26,000원에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융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금리 인상 시기가 오게 되었을 때 인터넷 뱅크,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과 뭐 굳이 따진다면 하나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이런 쪽들은 금융 리스크에서 가장 취약한 기업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후발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신용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대출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저신용자라든지 직장이 변변찮거나 직장이 없는 분들은 이자를 갚기가 벅찰 텐데 그럼 얘들은 돈 빌려줘 놓고 떼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리스크에 가장 노출 많이 되어 있는 게 이런 카카오뱅크와 같은 기업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장기 투자로 하신다면 저는 아직까지 고금리가 올 한 해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거나 고금리로 유지가 될 텐데 올 한 해를 저는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사셔가지고 장기로 가져가시려고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되는 기업이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무너지는 이 저점 자리 24,500원이 무너졌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왜냐? 네. 차트 매매를 하든지 기업의 장기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로 봤을 때도 위험하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다 놓치고 그냥 본전 올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해야 될 건 이미 팔았어야 되는 기업이었던 거고 사서는 안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점을 치듯이 뭔가 막 그 상담하거나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업을 내가 사가지고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빠져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쌍봉 만들어지고 저점을 깨는 형태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8,000원이든 16,000원까지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신 거라고 한다면은 오늘 정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괜히 여기서 어물쩡거리고 싶진 않아요. 괜히 잘못 잡으면은 잘못 잡았을 때 크게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것만도 불안한 기업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루하루가 저는 하루살이가처럼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를 비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오늘 정리하셔도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정리하자. 만약에 오늘 정리하기가 너무 배가 아프고 억울하다 싶으신다면은 최근 만들어졌던 저점인 23,800원짜리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반등 네. 나왔을 때 본전이든 27,000원이든 그런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기업은 안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예.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가 23만 1,000원에 30%요. 23만 1,000원에 30%요. 500조요. 예. 네, 일단 이 기업을 탈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죠? 예. 예, 뭐 지금 이 기업을 쉽게 나오기에는 뭐 어려워 보입니다. 이 기업도 한때 잘 나갔어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잘 나간 기업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적자로 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매출은 아직까지 굳건하게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상 이 기업은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탈출하는 데까지요. 몇 년 걸리겠어요? 그렇죠. 몇 년 걸린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가지고 간다고 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뭐 위험하거나 뭐 상폐가 되거나 문제가 생길 만한 기업은 아닌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저는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저점을 뭐 이 13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저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루까지. 무너뜨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 초반 정도 또는 10만 원 후반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화학 관련주들이 단점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침체일 때 조금 안 좋아요. 경기 침체와 이렇게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게 되면은 뭐 제품들을 만드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경기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이 뭘까라고 하면 이런 뭐 화학 관련주 그리고 부품 관련주, 제조업 관련주들이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요. 뭐 물론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땐 그렇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건 장기로 가져갔을 때는 뭐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냥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여나 10만 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때서야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뭐 지금 유가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석유화학주라든지 화학 관련주에 다시 또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세가 나오면은 한 22만 원대까지나 21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회복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됐을 그때 때는 팔까요? 조금 비중을 좀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1만 원까지는 올라오겠어요? 모릅니다, 그거는. 예.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얘가 기름 관련주로 엮이면서 같이 올라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별로 보이진 않는데 어찌됐든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서 그런 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얘는 22만 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영향 안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뭐 올라올까요 내려갈까요를 판단할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이 기업은 난 산 적이 없다라고요. 그냥 갖고 있어봐요? 네, 그냥 갖고 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부강약품 9,600원에 15%거든요. 근데 단타하려고 들어갔다 물렸는데. 네, 그럼 그 말은 하지 마세요. 단타하려고 들어갔다가 물렸다는 말은요, 제일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에 뭐 그냥 콩나물 같은 거 사러 왔다가 유럽여행 왔어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집 앞에 그냥 나들이 갔다가 남극까지 여행을 왔네요. 그런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타하려다가 물렸다라는 것 자체는요.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에요. 모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타하려다가 물렸다 이거는요. 지금 시청자님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요. 난 단타를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네. 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단타를 못한다. 못한다. 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타의 생명은 손절입니다. 무조건 손절이에요. 그 손절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시청자님이 나는 3% 손절할 거야, 2% 손절할 거야, 5% 손절할 거야 라고 정하면 거기가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손절 자리에 내가 손절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단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타는 부강약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손절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근데 단타를 하다가 물렸다라는 건요. 손절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단타를 할 거면 손절은 생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단타는 손절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손절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다 싶을 때 나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타하다가 물렸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나는 단타를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9,600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최근에 한 달,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올라왔을 때 이 자리 머물 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이 자리 머물 때 매수하셨으면은 적어도 이 자리 위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였던 9,200원대부터 9,700원, 8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저점 9,300원을 무너질 때는 손절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게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자리에서 손절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이냐면은 요날 12월 26일이죠. 12월 26일. 요날 손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단타를 하는 사람들 여기서 다 손절합니다. 근데 시청자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할 줄 몰랐을 것도 같고 차트를 보질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단타에 필요한 기술이 없는데 단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고민하게 돼요. 단타는 사람들은 저기 손절하고 이거 고민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스윙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인데 만약 시청자님이 또 이 종목을 스윙 투자한다면 9,500원에 안 사요. 적어도 8,000원대 가깝게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타로 매수를 들어갔지만 손절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스윙으로 끌려가는 이도저도 아닌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강약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으로 어떻게 매매하시더라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계좌가 망가집니다. 손실로 그냥 무조건 이어지게 되는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당장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아직 나쁘진 않아요. 중국에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뭐 감기약이 부족하네 뭐네 이런 이야기하면서 감기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부강약품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세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지난번 9,300원 손절 라인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손절 라인을 아래쪽으로 좀 낮춰야 돼요. 지금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8,8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 9,300원보다 어때요? 좀 더 아래쪽에 손절해야 되죠? 그건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8,800원에 손절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고 이 기업은 지금 재무제표도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8,800원 무너지면 손절하자.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아마 지금 흐름이라면 10,000원 이상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800원 손절, 10,000원 이상에서 정리 이렇게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고 다음에 단타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시나요? 컴투스홀딩스 62,000원에 30%요. 62,000원에 30% 반토막이네요. 그죠? 거의 네. 반토막입니다. 네. 일단 홀딩스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했을 때 빨리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빨리 수익을 내겠다. 빨리 뭐 어떻게 해보겠다.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빠르지 않거든요. 우리 왜 집에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거북이 같은 거 집에서 막 키우는 가정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뭐 자란가 거북인가 이렇게 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거북이가 이렇게 땅에 내려놨을 때 빨리 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가 막 진짜 막 칼루이스처럼 막 브락 달려갑니까? 아니요. 예, 절대 그렇게 달릴 수가 없죠. 걔들은 원래 태생이 느리고 그렇게 엉금엉금 가니까요. 그죠? 네, 컴투스 홀딩스한테 그런 거 바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투자하셨으면은 최소 5년 단위로 투자를 해야 돼요. 홀딩스라고 이름이 붙은 기업을 최소 5년 단위로 투자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그런 계획이 없었으니까 사서 고작 1년도 안 기다렸는데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계획을 좀 짜고 매수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해놓고 계획을 짜려고 하니까는 난 원래 그렇게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거북이니까요. 애초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62,000원에 사셨다 하더라도 얘가 아직까지 바닥을 덜 잡았고요. 아직까지 바닥을 덜 잡았다는 이야기는 잡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컴투스 홀딩스라는 이 기업이요. 과거에는 실적이 참 좋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적자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하는데 흑자 난 이 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품이 난 거예요. 여기에. 이때 거품이 빡 생겼다가 지금은 다시 또 원래 제자리 돌아갑니다. 그럼 얘 제자리는 어딘가? 항상 이 13,000원대 지난번에 적자가 났을 때 13,000원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정도 내려가야 뭐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자리고요. 게임 관련주는 아직까지 뭐 저는 끝난 건 아니라고 봐요. 게임은 어찌됐든 산업성으로 볼 때 VR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게임으로 인해서 사람의 심리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연구가 많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우리 옛날에 그냥 오락한다 뭐 야 엄마가 게임하지 말랬지 이런 느낌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서 게임 산업은 이제 한국에 정말로 강한 사업이 되었고 그 산업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아마 계속해서 노력이 될 거고 지금도 아마 노력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임 관련주에 비해서 얘는 장기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한 5년이에요. 그럼 멘토님 제가 네. 좀 적당한 선에서 손절을 하고 싶은데 그건 언제든지예요. 손절은요. 내가 마음먹은 날이에요. 오늘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내가 그냥 마음 놓고 이제 그냥 됐다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경상도 사투리로는 됐다마 이거거든요. 됐다마. 난 됐다마 그냥 막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맺고 끊음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반등이 안 나와도 그냥 솔직히 나오면 돼요.
내가 보기 싫으면. 근데 지금 각오가 안 돼 있다면요. 시청자님은 평생 못 팔아요. 왜냐하면 반등 나오면 더 갈까 봐 못 팔아요. 좋은 자리를 자꾸 찾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손절할 각오가 안 돼 있는데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적당한 선이 어딜까요? 라고 하는데 적당한 선은 없어요. 내가 결정한 라인이 적당한 선인데 시청자님의 그런 결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주식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45,000원쯤 오면 손절하기 좋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45,000원에 손절한 사람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까지 올라오면 또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간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45,000원까지는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드는 거잖아요. 지금 시청자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45,000원. 그죠? 그거 좀 예시로 든 건데.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손절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있으면 지금 꼴보기 싫어서 당장 오늘이라도 팔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손실이 커도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마인드예요. 주식은요. 99%가 마인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장기로 끌려다니기 싫다 하면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투자한 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까워서 난 지금 여기가 손실이 얼마가 났든 나는 여기서 손실 메꿀 생각이 없어. 다른 데서 메꿀 거야 하고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손절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뭐가 문제냐면 이걸 팔고 다른 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더 줄이고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 그냥 무작정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손절 의견 안 드리는 겁니다. 그냥 5년 동안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기로 가져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청자님이 각오가 됐고 다른 종목을 살 준비가 됐다면 사실 오늘 당장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바로 갈아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홀딩 하세요. 홀딩 하셔가지고 이 기업을 한 25,000원, 2만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50% 이상까지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왕창 낮추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게임 관련주 최근에 막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저 판호 개방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상급등 현상으로 5만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결심을 굳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탄목 S폼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탄목 S폼 삼목 S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000원에 45%요. 22,000원에 45%요. 꽤 많이 사셨네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먼저 친구 권유로 다 샀는데, 타고 나서 계속 떨어지네요.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매도를 못 해가지고. 매도를 안 하신 거겠죠?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삼목 S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좀 거품이 많이 꼈어요. 쓸데없이 좀 많이 올라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예전에 이제 4대강으로 엮여 있기도 했고, 이제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하면 인테리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엮여가지고 정치 테마로도 많이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딱 이렇게 공약을 낼 때쯤 되면은 아파트 공급 늘리겠다, 인프라 구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GTX 하겠다, 이런 이야기 공약들 많이 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대선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설, 자재, 그리고 인프라 이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 다시 올라오려면 다음 대선 기다리셔야 돼요.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당장에 탈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도 일단 건설 관련 이렇게 건설 부품이라든지 또 건설 이렇게 하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요. 지금 요즘에 영업이익이 사실 좋게 나오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은 나중에라도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당장은요 급등이 나오거나 뭐 테마로 엮이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바라지 마시고 지금은 거래량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품절주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약간 이상급등 현상으로 튀어 올라올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품절주에 관심 가질 때 이거는 급등이 나와서 본전 언저리까지는 튀어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본전에 한 번은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 예상대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품절주라든가 이런 데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뭐 빠른 시일이라는 게 뭐 올해 안에 뭐 21,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아니면 그냥 다음 대선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예, 예. 그래서 이거 마음 그냥 놓고 기다려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강연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저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송도 그리고 안양 그리고 천안에서 저희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안양으로 갑니다. 뭐 수도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안양에 상공회의소로 오셔가지고요.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손절 알고 싶은데 손절을 언제 하지 좋을까요? 그런 질문들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 답드리지 않고 언제라도 마음에 결심이 섰을 때 하면 좋다, 준비가 됐을 때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하자면은 사업하기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사업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됐으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때가 사업할 때인 거죠. 그래서 사업할 때 적당한 때를 찾는 사람들 평생 사업 못 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은 직장 다니면서 카페 차리고 싶다, 뭐 하나 차리고 싶다는 사람들 사업 엽니까? 결국 못 열어요. 왜? 적당한 때를 찾다가 그렇죠. 하지만 평생 가도 적당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팔고 싶으면 팔 준비를 하고 다음 걸 살 준비를 하고 빨리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에 대한 관련 강의를 2023년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클리 15,000원에 10% 갖고 있는데요. 네. 좀 장기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실적이 좋아가지고. 네. 근데 환기가 붙어가지고 저는 환기가 왜 붙었는지 그거가 모르겠어요. 왜 환기가 붙으면은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환기가 왜 붙죠? 환기가 붙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다든지 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든지 또는 기업의 이제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을 때 어쨌든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가 멀쩡하면 환기시키지 않죠. 우리 집안도 환기하자, 집안 공기 좀 환기하자 할 때 집안 공기가 좋을 때 합니까? 안 좋을 때 합니까? 안 좋을 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뭐라도 일단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환기 딱지를 붙여놔요. 환기 딱지를 붙이지 않는 기업들은요. 일단은 투자하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목처럼 하세요이지만 환기 딱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도 우리는 일단 경고했어 라고 할 만한 내용인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의 본인의 판단인 거죠. 근데 환기 종목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환기 종목을 무조건 반드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환기 종목이 붙었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이상 급락 현상이라든지 이상 급등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시청자님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환기 종목이 붙어 있으면 여기 지난번에 보시면요. 하루 만에 막 11%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일들도 생기고요. 하루 만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하루에 막 8%씩 올라갔다가 9%로 이렇게 빠져내려가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가가 막 20%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꼴다고 쭉 올라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 종목이라는 것은요. 투자를 하기에 일반적인 종목들처럼 편한 종목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일단 위험한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더 투자를 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제가요. 맞습니다. 위험해도 난 해볼래 하면 돼요. 근데 위험하니까 난 좀 피할래 하면은 적당히 지금 여기서 수익을 좀 챙겨가지고 나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네, 저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위험하다라는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거 대놓고 위험하다고 노란 딱지 딱 붙어 있는데 뭐 한다고 합니까?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전 좋다고 보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실적 좋은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건 좋은데 다른 기업들도 많은데 왜 굳이 클리오입니까? 다른 실적 좋고 화장품 관련주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환기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기업입니까? 굳이. 왜? 뭐 때문에? 저는 그걸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저라면 클리오라는 이 기업을 시청자님이 여기에 매수하셔가지고 위험하든 뭐든 간에 일단은 수익이 조금 나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라면은 여기서 일단 정고점이라고 할 만한 17,000원짜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다 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기업 안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기 기업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제가 보기엔 1%도 안 돼요. 대부분 환기 종목을 샀다가 손절을 하거나 손실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환기 종목 사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위험하다고 하는 이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환기 딱지가 붙어 있는데요. 투자해도 될까요? 이게 좀 웃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상황이. 위험한 거 알고 있으면서 왜 들어가 있지? 위험한 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17,000원 돌파하면은 18,000원 언저리부터는 빨리 수익 챙겨 나갈 것 같고요. 돌파하지 않으면 빨리 그냥 정리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위험한 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I 18%에 32만 원. 32만 원이면은 네네. 오래 들고 있었네요. 네네, 한 2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한 30% 정도 있다가 팔고 이래가지고 18% 정도 남았는데 그럼 자꾸만 들고 가세요. 요즘은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네, 뭐 이제 와가지고 억울해서 어떻게 팔아요? 그러게 70만 원, 네. 80만 원 가까이 가고 이랬는데. 네, 맞아요. 그거 억울해서 못 팔아요. 이 기업이 70만 원까지 간다 안 간다 이야기를 논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네. 시청자님이 이거 억울해서 못 팔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청자님이 이 상담은요, 진짜 남을 죽이는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그냥 죽이는 상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2만 원에 사셨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서 지금 팔까 말까는 시청자님이 결정하면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70만 원 수익이나 뭐 여기 60만 원대 맞아요. 수익이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네, 수익이란 네, 네. 말이에요. 근데 네.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70만 원 올라갔을 때 못 팔았거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까지 내려오니까 팔까 말까 엄청 고민되는데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네가 맞춰줘봐 해가지고 네가 틀리면 니는 이제 앞으로 실력 없는 놈이야. 네가 맞추면 니는 실력이 있는 놈이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게 네. 결국 그렇게 돼요. 심리상으로는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자리는요. 수익이 나고 있으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수익이 나고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팔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셨거든요. 이미. 그래서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팔아라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홀딩을 한다면 수익이 더 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SDI라는 이 기업은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아마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야 되는데 시청자님을 최대한 내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자리에서 팔고 싶은 건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그대로 쭈글 앉아가지고 저 밑으로 깨질지는 아직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일단 내일이 어떻게 될지 맞춰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거절하겠습니다. 이 상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청자님이 그냥 홀딩하고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상담 딱 받자마자 말씀드린 게 SDI가 어떤 기업이고요, 뭐 좋은 기업이고요, 업황이 좋고요, 어떤 기업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억울해서 어떻게 팔아요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네네. 시청자님 마음속엔 지금 억울함밖에 없어요. 아우 내가 75만 원을 받는데요. 저때 팔았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자 사실 못 팔아요. 이거 지금 팔아라 해봤자 그래도 올라가면 어떡하죠? 라는 이야기로 끝없이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시청자님이 만족을 하느냐 하질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매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남한테서 해답을 바랄 수가 없어요. 매도는요.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살까요? 어떤 타이밍에 살까요?를 같이 논하고 같이 전략을 짤 수 있는데, 매도는 시청자님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요, 옆에서 아무리 거들어봤자 나중에 욕먹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팔아라 했는데 올라가면은 저게 팔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원래 그래요. 사람 심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네, 이미 좀 팔아냈고, 그리고 나머지로 56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어차피 수익인데 그냥 가져가면서 느긋하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대신에 알겠습니다. 혹여나 지난 전저점인 50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 저게 무너진다면은 저라면 남은 거의 절반을 좀 팔아볼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차트가 무너지는 자리니까. 네. 그렇게 전략을 짜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내가 어디까지 올라오면은 더 가든 안 가든 나는 그냥 여기서 조금 절제를 할란다라고 할 만한 자리를 또 정하세요. 거기서 또 절반 정도 분할 매도를 하세요. 그 자리가 65만 원이라도 좋고 70만 원이라도 좋고 7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결정을 하세요, 오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SDI는 장기로는 가져가지 마세요. 장기로 가져가면 이거 제 생각에 40만 원 이하로 거의 뭐 확실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요, 하나 솔루션인데요, 20%요. 매수가는요? 48,000원에 사가지고, 네. 지금 45,000원에 한 10%는 팔았어요. 안 되겠다 잘했네요. 싶어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흘러내려온 게 지금 42,000원까지 왔는데, 오늘 투자 심리 보니까 100이에요. 마이너스 100. 그 심각하다 싶어서 3만 원이 보이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네, 뭘 하고요? 뭐가 100이라고요? 투자 심리 그거를 쳐보니까 최저예요. 지금 투자 심리는 뭐예요? 42,000원이. 그 저기로 그 현재가에서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네. 일자별 저기로 보니까네 네. 하나 솔루션이 마이너스 100으로 돼 있는 거예요. 심리도가. 아, 그래서 저거 굉장히 마이너스 심각한 100으로 돼 거예요.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 안 좋은 거냐고요? 아니 100으로 오면은 여기서 저점이 완전히 왔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심각해서 제가 두 번이나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투자 심리선이 뭔데? 심리도. 아니, 이거 투자 심리도가 뭔데 100이 나오면 안 좋은 거고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최저로 오면은 그때가 그 사는 시기라고 자, 제가 알고 이게 있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주식을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특히나 투자 심리선이라고 하는 그거 뭐 보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거를 보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선이라든가 이런 걸. 근데 그걸 안 보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참가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판단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만 보는 어떤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만 보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소수만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 전부 다 숫자 노름이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차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네.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차트가 어때요? 뭐 너저분한 뭐 어떤 보조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래량하고 딱 그냥 차트만 있습니까? 저는 거래량하고 저기 그냥 차트만 딱 보이죠. 가격 움직이는 네. 거랑 거래량만 보이죠. 그 거래량도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은 거래량도 색깔도 그냥 시꺼멓게 그냥 다 바꿔놔 버렸죠, 그죠? 예. 이런데 현혹되지 마라 이거예요. 차트는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차트를 제가 이거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다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격이 움직이는 그냥 흐름을 보고 이 가격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가, 이 가격에서 네,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평선이든 MACD든 일목균형지표든 뭐 스토캐스틱이든 뭐 쓸데없는 이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봅니까 도대체가. 저는 그거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그냥 이 주가의 움직임과 가격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이 주가의 지금 위치는요, 어딘가 하면은, 자, 빨간선의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네, 네. 투자 심리가 뭐 지금은 마이너스 100이고 말고가 아니고 빨간색이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 자리에는 이 1985년도부터 지금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손실 보는 네. 자리입니까? 수익을 보는 자리입니까? 1985년도 자리에 보는 건 수익이죠, 지금도. 전부 다 수익이네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 5만 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딱 3번 있어요. 2009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지금 이번에 한 번이에요. 3번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5만 원 이하에 들고 있다는 거고 수익을 내려면 뭐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팔았겠죠. 팔아야 되는 자리겠죠. 팔아야 수익을 내니까. 근데 그 자리에 시청자님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산 거예요, 저는. 산 거예요. 그 금마들이, 금마들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세력들이 수익 보는 사람들이 5만 원대에 못 팔게 하려면 시청자님이 안 샀으면 돼요. 그죠? 그쵸. 안 샀으면 자기들이 수익 나도 못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사줬으니까 걔들은 수익 실현했을 거고 시청자를 물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는 그 심리선을 보고 뭐 몇 프로고 이게 아니라 지금 네. 가장 비싼 자리에서 한국 하나솔루션이 뭐 좋다 할 때 여기 사가지고 지금 물려 있다라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심리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욕심이 나서 좋다고 네. 할 때 수익이 날까봐 그렇게 샀을 때 남들은 수익이 났을 때 팔고 있었다라는 거. 좋으면 지가 네. 가져가지 왜 팝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심리예요. 여기 이거를 뭐 차트로 뭐 그래프로 심리선 뭐 지수로 그렇게 못 봐요. 심리는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포감을 느끼니까 뭐 심리선이니 뭐니 그런 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은 지금 반등이 나갈 자리,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항 지지라고 하거든요. 네. 저항 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심리 이상한 그런 거보다도. 네. 저항 지지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는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단기 반등 나오면 45,000원대 정리하시고 심리선 그거 바로 지워버리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가 꼬이시는 겁니다. 저도 심각해서 오늘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저기에서. 네, 여기서 그 심각한 지금- 거는 시청자님의 그 매매 방식이 심각하지 이 주식이 심각한 네. 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여기 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45,000원에 손들은 건 정말 잘했습니다. 차트가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 줄이는 건 정말 잘했고요. 지금부터 네. 잘하려면은 4만 원대 단기 반등 나올 때 45,00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런 심리선 이런 거 안 보시는 걸 다시 한 번 더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U 플러스요. LG U 플러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600원에 10%인데요. 13,600원에 10%요. 일단 LG U 플러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당장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2021년에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저 당시에도 제가 코로나 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통신주, SK텔레콤, KT, U+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2020년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들은 통신을 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통신을 계속 써야 한다. 그래서 매출이 나오니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그 거품이 다시 빠지고 있는데 지금도 제 전망은 똑같아요. 떨어져 있는 이 자리가 지수가 빠지면서 빠진 거지 이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일은 해야 되고 통신 전화를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연락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요 결국 그리고 기업들도 유지가 되려면 인터넷을 회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간에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냥 주가가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올라왔을 때 안 샀으면 됐다라는 거고 올라왔을 때 여기 샀다라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2년 동안 현금 들고 있어야 했던 거 알고 계세요? 네. 네, 전 사지 마라 했잖아요. 아무 종목도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뭘 사든 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근데 네네. 결국 이런 자리에서 다른 기업들은 빠져도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 10,000원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장이 아직 다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장이 다 네네. 빠지고 자리를 잡는다면 전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시청자님이 깨달아야 되는 건 안 샀으면 여기서 신규 매수했으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안 샀으면이라는 걸 다음 시장 안 좋을 때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네. 그걸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2년 동안 물린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다음번에 그걸 좀 깨닫고요. 이거는 가져가도 좋은 기업이고 매수해도 좋은 기업이다. 그러나 장이 다 빠진 건 아니니까 10,000원대 여기서 자리를 잡는지 체크하고 자리를 잡는다면은 저는 비중을 한 20-30%대까지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지금 마인드가 먼저다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잡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찌됐든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도, 매수, 그 어느 것도 결심을 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면 항상 매일같이 어제를 후회를 하게 되겠죠. 어제 팔 걸, 살 걸 하면서요. 오늘은 적어도 내가 가져간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한 해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판다고 마음먹으면 어디라도 팔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결심 내렸으면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앞길을 보면서 걸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보고 싶네요. 어쨌든 마인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인드를 부여잡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랑 의견이 같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